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국은 곧 이 평화가 절벽 앞에 정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밀 정보들이 정부 고위층, 군, 대기업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준비는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분명하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징후는 한반도를 가리킨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궁궐과 정부 청사 뒤편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한국은 국경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개적인 설명 없이 황해 근처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안의 진원지는 서울도 베이징도 아니다. 바로 일본 도쿄다. 그곳에는 어떤 정부와도 접촉을 거부하는 신비에 쌓인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컵스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으로 유명한 미국인 예언자 신디 제이컵스는 호의도 없이 도쿄에 도착해 작은 호텔에 머물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지금까지 어느 기자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들 중에는 신디가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도쿄로 향한 한국인 기자가 있었다. 예언은 짧지만 충격적이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은빛 빗줄기가 한국에 내려오고 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기자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언론 차량과 카메라, 사설,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신디 제이컵스가 회색 외투를 입은 채 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었다. 그녀를 본 기자는 다가가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될 곳에서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기자는 더 묻고자 했지만 신디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열릴 것이며 그 빛은 파괴가 아닌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명의 경호원이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예언자는 검은 채 올라 도쿄의 거리 속으로 사라졌고 기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될 단 하나의 문장을 녹음으로 남겼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긴급 경계에 돌입했다. 여러 사이트에서 기자와의 만남을 보도했고 은빛 빗줄기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설명을 시도했다. 드문 오로라 현상일 수도 있고 대기 이상 현상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광학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에게 신디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뛰는 심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에 따르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신디는 은빛 빗줄기가 재앙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각 나라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순간 이 사건을 계기로 동맹이 바뀌고 국경이 이동하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권력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날 기자는 그녀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신디는 이미 도쿄를 떠난 뒤였다. 호텔 방에서는 한 권의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이 땅에 닿을 때 숨겨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의 무게를 알게 되리라. 서명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군은 경계 수준을 높였다. 일본 언론은 지역 내 미군 기지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도쿄에서는 신디 제이컵스가 산속 외딴 불교 사원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아직 일본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로 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국이 예언의 중심이라는 것. 모든 정황은 이 현상이 단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일의 진원지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제 분석가들은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은빛 빗줄기라는 단어를 동아시아의 고대 예언서들과 연관지었다. 그 문서들에서 은은 계시를, 하늘은 심판을 상징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금껏 관측된 적 없는 대기광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도쿄에서 신디를 만났던 기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TV 카메라들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인터뷰마다 그녀의 말을 반복했지만 들을수록 그 의미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느껴졌다. 은빛 빗줄기가 한국에 내려오리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리라.
그 문장은 매일처럼 의미가 바뀌는 여러 겹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징조는 미묘하게 시작됐다. 동해 위 하늘이 해질 무렵 금속성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레이더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장 왜곡을 감지했다. 해안 마을의 주민들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깊고 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국은 대기 간섭 현상이라며 해명했지만 독립과학자들은 단언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회개와 영적 준비를 설교했다. SNS에서는 온 한국이 같은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은빛 빗줄기. 이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여겼고 다른 이들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로 여겼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2015년에 촬영되었지만 잊혀졌던 신디 제이컵스의 옛 영상이 인터넷에 다시 떠올랐다. 영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파멸과 부흥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점입니다. 세상이 북쪽을 이룰 때 남쪽에서 하나의 불꽃이 타올라 민족들을 새 시대를 향해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마치 모든 것이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기자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신디가 도쿄를 떠나기 며칠 전 일본의 오래된 동양 예언자 조직의 본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조직은 1000년이 넘은 고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은빛 섬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것은 계시의 시대가 시작될 징조이며 모든 나라가 가면을 벗는 시기를 의미했다. 신디가 도쿄에서 말한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오래전 기록된 것의 실현이었다. 그의 조사는 결국 부산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은퇴한 노라우 천문학자를 만났다. 노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 관측된 한 광현상에 대해 기록을 보여주었다. 은빛 빗줄기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3분간 이어졌고 북쪽 하늘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극소수만이 그것을 보았고 말을 꺼낸 이들은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75년이 지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주변 국가들은 국경을 강화했고 미국은 일부 함대를 태평양으로 이동시켰다. 일본은 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들은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밤 신디 제이컵스의 새로운 메시지가 방송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본에 없었다. 어디서 말을 전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녹음은 짧고 차가웠다. 한국은 열쇠입니다. 은빛 빗줄기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순수한 것은 버틸 것이고 거짓된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방송은 끊겼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거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웃으며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온 나라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들은 오락을 중단하고 신앙, 도덕, 운명에 대한 토론으로 편성을 바꾸었다. 마치 사회 전체가 억지로 거울 앞에 서게 된 듯한 느낌이었다. 군대 내부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위 장교들은 서로 상반된 지시를 받기 시작했다. 남부 기지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내려졌지만 북부는 여전히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불신이 커져갔다. 진실에 집착하게 된 기자는 결국 직접 국경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가는 길에 그는 기도 중인 시민들을 마주쳤다. 남녀노소가 인도에 무릎 꿇고 보호를 구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신디 제이컵스는 단순히 종교나 정치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국가를 정의하는 본질, 즉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건드린 것이었다. 한국은 침묵 속에 있었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며 그 징후들은 무시하기엔 너무 분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좀처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새 강대국이 이제 동일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디 제이컵스가 예언한 그 무엇이었다. 어떤 나라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예언자의 메시지가 퍼진 이후 비밀 장소들에서 긴급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태평양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연설을 시작했다.
실질적으로는 항공모함을 동해로 재배치한다는 의미였다. 펜타곤은 이를 예방적 조치라고 불렀고 베이징은 도발로 간주했으며 도쿄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중심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다. 영적인 문제였다. 신디 제이컵스는 한국을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처음으로 서로 적대적인 세 나라가 한 가지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외형상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이 일본의 레이더는 해상에서 일련의 전작이 교란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 수치는 매시간 달라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천천히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태양 간섭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신디를 만난 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국인 기자는 미국 소식통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았다. 군사위성이 태평양 상공에서 일종의 광펄스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그 빛은 1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강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빛은 금속성 색조를 띠었으며 수는처럼 반사되었다. 분석가들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방향이었다. 빛의 반사 방향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 무렵 베이징에서는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 워싱턴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기밀 문서들이 은밀히 교환되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각국 대사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세계 3대 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의해 처음으로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디 제이컵스는 다시 사라졌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 세계 전략 분석의 중심이 되었다. 기밀 지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다. 에너지, 정치, 운명의 교차점이었다. 기자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금속성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북쪽 산맥 위로 은빛 섬광이 떠오르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 모두가 같은 날짜를 언급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었다. 도쿄에서는 미국 군사력의 증강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정찰용 잠수함들이 한국 해안 근처를 자주 순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일본 당국이 백악관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웠다. 현상이 나타나기 전 섣부른 군사적 움직임 하나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긴장감은 사회 전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아시아 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증시는 두려움에 반응했다. 국제 투자자들은 에너지 불안정성을 언급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은 그것이 석유도 전쟁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맑은 하늘의 어느 밤 기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녹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신디 제이컵스. 똑같은 침착함, 똑같은 직설적인 어조. 한국은 관찰받고 있습니다. 정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강대국이 같은 하늘을 감시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쓰여진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은빛 빗줄기가 수평선에 닿을 때 심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입니다. 그 녹음은 정보기관 요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퍼졌고 정부는 진위 여부를 부인했지만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신디의 발언에는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세 강대국의 정렬. 그리고 그것은 모든 조각을 맞춰주었다. 미국의 위성, 일본의 관측소, 중국의 레이더가 모두 동일한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에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들 국가의 하늘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고 모든 중심은 단 하나의 지점, 한반도였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기이한 기상현상이 나타났다. 역풍이 같은 방향으로 불었고 지표 자기장이 요동쳤으며 햇빛은 유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반사되었다. 공기가 금속성이고 밀도 높으며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과학자들이 기록을 시도했지만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임계점 직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수수께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건들과 세계적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응시와 참모진의 긴장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베이징도 침착을 유지하고 종말론적 해석을 피하라는 짧은 성명을 냈고
일본은 그저 침묵을 강화했을 뿐이었다. 강대국들이 물밑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 한국은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판의 중심축이 되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주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전 세계는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 보고서들이 돌기 시작했다. 한반도 상공의 에너지 측정치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지역의 자기장은 천천히 변화했으며 대기 센서들은 고도에서 은빛 빗줄기의 펄스를 기록했다. 짧고 미묘하지만 지속적이었다. 모든 분석에서 동일한 주기,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신디 제이콥스를 추적해온 기자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본을 떠난 건 분명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정보가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기자가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외딴 마을에서 신디 제이콥스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기자는 그 만남을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라 표현했다. 신디는 조용히 그를 맞이했고 카메라도 기자단도 없었다. 그녀는 그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유럽은 반사된 빛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은 접촉의 지점입니다. 첫 번째 섬광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구 위 누구도 그 부름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자가 은빛 빗줄기의 의미를 묻자 신디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라 간의 분열이 아니라 의식 간의 분열. 하늘은 진실 속에 사는 자와 거짓 속에 사는 자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가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나 오래된 지도가 걸린 벽 쪽으로 걸어가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동양과 서양이 영적으로 교차하는 유일한 장소. 그래서 심판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녹음되었지만 전체 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유출된 일부 내용만으로도 전 세계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메시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으로 받아들였다. 예언은 살아있고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마쿠에서는 절망이 교묘히 감춰진 채 퍼지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논의 주제는 전쟁이 아니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대기 중 감지된 빛의 이상 현상과 전 세계적인 공황의 가능성. 과학자, 장군, 종교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함께 앉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의 통일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은 거대한 영적 물결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교회, 사찰, 심지어 학교까지 집단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매일 밤 8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뒤 1분간 침묵에 잠겼다.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 앞에서 평정을 지키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군 내부 소식통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국경 인근의 센서들이 하늘에서 오는 음파 진동을 감지했다는 것이었다. 녹음할 수는 없고 오직 느낄 수만 있는 소리. 공기가 맥동하는 듯했고 항상 같은 시간에 발생했다. 밤 10시 17분. 과학자들은 아무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정보가 쌓여가던 가운데 트럼프는 즉흥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수수께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와 불가피한 계시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곧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될 것이라 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엄숙한 표정과 일절, 답변하지 않는 태도는 모두에게 공포를 확신시켰다. 같은 날 밤 한 유럽 방송국은 신디 제이콥스를 만난 미국 기자의 인터뷰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녹음되지 않은 신디의 말을 전했다. 은빛 빗줄기가 나타날 때 위를 보지 마세요. 내면을 보세요. 그 문장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목사들, 스님들, 영적 지도자들,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시도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집단적 각성을 뜻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경고라고 믿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어떻게든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현실감이 사라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해질녘 하늘은 금속성 색으로 물들었고 나침반은 흔들렸으며 새들은 원을 그리며 날았다. 뉴스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보도되는 모든 장면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약을 묻지 않았다. 이제 언제만 남아 있었다. 지쳐버린 기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믿음과 사실 사이에 경계는 없다. 모든 것이 융합됐다.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기다리듯 숨 쉬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숨소리를 듣는 것만 같다. 멀리 독일에서는 신디 제이컵스가 마지막 공개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소수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섬광의 순간이 올 때까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언어로 반복되고 해석되고 왜곡되고 분석되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진정으로 의미한 바를 알아내지 못했다. 한반도는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였다. 들리는 모든 소리는 낯설었고 어느 밤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대기는 팽팽히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지구 전체가 숨을 멈추고 첫 번째 섬광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사찰마다 거리의 눈빛마다 같은 감정이 퍼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예언을 처음부터 따라온 기자는 이제 한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지만 전보다 희미하게 느껴졌다. 바람은 멀리서 오는 듯한 금속성 윙윙거리는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공기가 기억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느꼈다. 신디 제이컵스가 사라지기 전 묘사했던 그와 똑같은 냉기, 무게감이 공기 속에 있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떠한 성명도 해명도 없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는 전면 감시 체제로 들어갔다. 위성은 24시간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었고 분석가들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숫자들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빛 빗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했다.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는 존재감으로. 그리고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성적인 척 하려 애썼다. 입자, 대기 현상, 정정이,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제 기술적인 해명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지금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쓸 무엇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직감에 휩싸여 있었다. 독일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방송이 전 세계에 퍼졌다. 신디 제이컵스의 목소리였다. 몇 초 남짓한 짧은 조각이었지만 지구 전체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은빛 빗줄기가 한국의 하늘에 닿을 때 모든 심장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남고 공허한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교회와 사찰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과학자들마저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이며 새로운 감정이 태어났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식이었다. 인간은 늘 보이는 것을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이고 창가마다 촛불이 밝혀졌으며 스님들은 거리에서 만트라를 중얼거렸고 목사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눈물과 기도, 희망이 같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온 나라가 하나의 심장처럼 기다림이라는 박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자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얼굴을 촬영했다. 노인들, 젊은이들, 아이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수용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이 불가피한 일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언론 비공개 발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몇 분간만 발언했다. 그는 말했다. 지금 세계는 시대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진실은 정부나 무기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이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강대국들이 더 많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밀 보고서 하나가 유출되었다. 군사 센서들이 바다 위에서 은빛 에너지 파동을 감지했으며 그것은 느리게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레이더도 그것을 물질로 감지할 수 없었고 어떤 망원경도 포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빛이었지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고 에너지였지만 측정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지구가 아닌 어딘가 다른 곳의 신호에 반응하는 듯했다.
독일 신디 제이콥스가 은둔해 있던 그곳에서 인근 주민들은 그날 밤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번쩍임은 없었다. 단지 차갑고 은은한 은빛의 반사가 몇 초간 하늘을 스쳤을 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책상 위에 송글씨로 쓰인 한 장의 편지만이 남겨져 있었다. 인류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각자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구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한국은 조용했고 공기는 정지된 듯했으며 바람은 사라졌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파괴를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이 정말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를 보게 될 순간에 서 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수평선은 은빛으로 물들었으며 시간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직 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미 무언가가 변해버렸음을 시작되기도 전에 직감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수천, 수만 명이 같은 말을 했다. 무언가를 느꼈어요. 영상도 없었고 섬광도 없었지만 하나의 집단적 감각이 존재했다. 마치 지구 전체가 동시에 숨을 내쉰 것처럼. 그리고 그때 침묵은 소리보다 더 깊어졌다. 수세기 만에 인류는 더 이상 아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머리로가 아닌 본능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언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은빛 빗줄기는 아직 하늘에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징조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더 이상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 운명은 이제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까? 필요한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하늘이 말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할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은빛 빗줄기가 마침내 한국의 하늘을 가를 때 그때는 질문하기에는 너무 늦겠지만 선택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내일도 먼 미래의 어느 날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제국의 몰락, 믿기 힘든 지도자의 등장,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들을 예언했던 70세 인도의 예언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말했다. 단 7일 안에 권력이 다른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환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면 세상은 귀를 기울인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허공에 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아무도 무너지리라 믿지 않았던 소련의 붕괴를 예고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 했고 세상은 비웃었지만 결국 장벽은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세계를 둘로 나눌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고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 노현자는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다가 무언가가 그 침묵을 깼을 때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 그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한국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7번째 날이 오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유를 쓰지도 상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짧고 직설적이며 차가운 한 문장뿐이었다. 그래서 더 무섭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코 말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면 시간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이 곧 바뀌려 하고 있다. 그 예언자가 어디서 그 지식을 얻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가 히말라야에 숨겨진 사원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고대 문명을 다룬 문헌을 연구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수년간 사라졌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마치 세상 누구도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이.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세상이 변화의 문턱에 있을 때 도착한다. 그 70세의 인도 예언자는 첫 번째 신호가 하늘에서 올 것이라 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다. 한국의 천문학자들은 동해상공에 파란 빛의 연속이 활처럼 펼쳐진 것을 관측했는데 그것은 마치 수평선 위에 빛으로 쓰인 문장이었다. 어떤 군사 레이더도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고 도쿄의 관측소들은 어떤 유성체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현상은 단 3분간 지속되었지만 통신 시스템에 이상한 간섭을 남겼다. 영상은 곧 삭제되었지만 복사본은 몇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퍼졌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었다.
창공이 먼저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조용히 빛날 때 인간의 시간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며칠 뒤 서울에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렸고 천둥이 도시의 창문들을 흔들었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대기 불안정이라 불렀지만 예언자는 이것이 각성의 전조라고 말했다. 자연은 언제나 권력보다 먼저 반응한다. 그는 오래된 수첩 중 하나에 그렇게 적어두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소리는 느리게 울렸으며 잠깐 동안 도시 전체가 거의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다. 하늘이 바뀌면 땅이 반응한다. 중국에서는 이상한 황금빛 안개가 공업지대 일부를 뒤덮어 며칠 동안 해를 가렸다. 그 광경은 고대 사트야의 책에 기록된 진보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자기 창조물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하는 시기. 미얀마에서는 지하의 진동으로 천년된 사원 근처의 산들이 갈라지며 돌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문자가 드러났다. 현지 승려들은 그 기호들이 불교 이전의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 여긴다. 이 소식을 들은 예언자는 단 한마디만 했다. 묻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어부들이 갑작스럽게 떼지어 사라진 물고기들과 고요한 바다에 생겨난 거대한 소용돌이를 목격했다. 해양연구소는 어떤 지각 변화도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이런 현상은 바다가 인간에게 경고하려 할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예언자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바다는 우주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울이며 고요히 회전할 때는 지구의 에너지가 재정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서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볼 뿐이다. 국제기관들은 이 사건들을 단순한 자연적 우연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워싱턴과 브뤼셀에는 비밀 보고서들이 돌고 있다. 유럽 출신 전직 분석가가 유출한 한 문건은 자기장과 아시아 축의 정치적 결정 간에 동시 발생한 이상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공명 중심지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자가 30년 전 동양의 주기적 변화에 대해 간견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 이 세 나라가 같은 진동으로 울릴 때 온 지구가 그 영향을 느낄 것이다. 그 이면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불확실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탐사보도 기자는 정부 고위 관리들과 외국인 자문단 간의 비밀 회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자문단은 어떤 공인된 국가와도 연결되지 않은 이들이며 외교 채널 밖에서 활동하는 조직에서 파견된 지식의 사내들이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기자는 실종되었고 그의 방송 채널은 폐쇄되었다. 이에 대해 예언자는 차가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제때가 올 때까지 자리를 바꿀 뿐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긴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반복되는 꿈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바다를 뒤덮는 그림자, 그리고 땅 속에서 울리는 깊은 소리.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히스테리라고 부르지만 예언자는 이것을 영적 반향이라 부른다. 그는 큰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집단 무의식이 열리고 꿈에서 본 것이 곧 현실에 나타난다고 말한다. 인도 북부 승려들이 보존해온 사트야의 책에는 지금 이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다. 태양이 안개에 가려지고 바람 없이 바다가 회전할 때 세상의 왕들은 침묵할 것이다. 도시는 평온해 보이겠지만 민중의 심장은 움직이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주인이 없는 목소리가 솟아오를 것이다. 예언자는 지금이 바로 이 고대 문헌에서 묘사된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에너지 재조정의 시작이며 한국은 그 중심점이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의 영적 장창이 교차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날씨는 통제 불능이고 경제는 요동치며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진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맞닿을 때 세상은 어지럼증을 느낀다. 고 그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했다. 이제는 우주 관측소들마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백조자리 근처에서 간헐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이 나타났는데 정확히 7초 간격으로 맥박치듯 빛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유령별이라 부르지만 예언자는 지구의 심장박동이라 불렀다. 그는 그 맥박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의 영적 움직임에 대응하며
행성의 진동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했다. 예언자는 계시의 날이 오기 전에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 예고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 서쪽은 소음과 혼란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환시 속에는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전 세계 화면에 떠올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예언자에 따르면 이 인물의 정치 재등장은 단순한 인간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지표이며 지구의 집단의식을 가늠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그는 트럼프가 두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분열을 상징한다고 썼다. 하나는 오래된 권력을 지키려는 힘,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앞당기려는 힘. 서쪽에서 사자가 다시 포효할 때 그는 말했다. 동양은 침묵할지 아니면 깨어날지를 선택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한국, 일본,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이라 해석한다. 예언에 따르면 이 세 나라는 상반된 세계 사이의 균형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축이라 한다. 예언자는 극단적인 인물들이 다시 등장할 때 그것이 인류가 에너지적 대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분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렬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겉으로 드러난 불화는 정화의 서곡이다. 그가 이렇게 썼다. 이 단계에서 인류는 이념이 아니라 주파수와 의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자신의 환시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방의 하늘은 구릿빛과 붉은빛으로 빛날 수 있고 통신이 잠시 끊길 수도 있다. 서방에서는 정치가 전례 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전 세계의 뉴스는 재판, 시위, 분열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전쟁터는 법정이나 거리에서가 아니라 영혼 속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방이 이성을, 동방이 심장을 상징한다고 썼다. 이성이 통제를 잃고 마음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균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이며 세계적 재구성을 일깨우는 반가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그 두 힘이 교차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같은 시기에 별자리 정렬과 관련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조자리 근처의 한 별이 7초 간격으로 맥동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상현상이라 부르겠지만 예언자는 그것을 행성의식의 맥박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지구가 숨 쉴 때 별들은 그 리듬을 따라 반복한다. 그 시기 중국은 침묵을 강화하고 일본은 경계하며 미얀마는 잊힌 왕조의 비밀을 감출 수 있다고 그는 묘사했다. 예언자는 서방의 힘이 흔들리고 동방이 신비로 응답할 때 그것이 융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천둥과 바람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지만 같은 폭풍의 일부다. 그는 또한 한 서방 인물이 오래된 동맹을 복원하려 시도할 것이라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 책략으로 보겠지만 예언자는 그것이 무의식적인 우주적 균형 회복의 시도라고 말했다. 인간의 권력은 우주의 패턴을 반복한다. 팽창과 수축, 혼돈과 조화. 그는 경고했다. 서방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동방은 그 무게를 느끼겠지만 지혜로 대응한다면 각성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예언자는 흥미로운 환시를 소개했다. 태평양 위에 빛나는 지도, 워싱턴, 서울, 도쿄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선. 그는 이 선들이 세계의 열쇠, 즉 이성, 마음, 운명을 상징한다고 썼다. 각 나라는 인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균형의 형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말하고, 두 번째는 이해하며, 세 번째는 선택할 것이다. 최근의 기록에서 예언자는 세계가 영적 차원에서 권력의 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정부의 붕괴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의 드러남을 의미한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지도자들이 의심받고 무시되던 목소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을 빛의 재분배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미 경고했다. 권력이 움직일 때 인간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한다. 정치적 침묵은 귀가 멀 정도로 커지고 강대국들은 불안한 관심으로 한국을 주시한다. 그 이면에서 외교가 요동친다. 일본은 워싱턴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은 모스크바와 비밀 회담을 소집한다. 그리고 이 조용한 갈등의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 해안 근처에 있던 미 해군 함정 3척의 자침이 기술적 간섭 없이 1분 이상 스스로 회전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장비 고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것을 경고라 했다. 그는 지구의 자기장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방향을 잃으면 북쪽조차 더 이상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말이었다. 한국에서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지만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하늘은 매일 저녁 색을 바꾸고 새벽이면 금속성에 가까운 낮은 소리가 들린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마치 땅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예언자는 이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충돌의 메아리라고 했다. 물러나길 거부하는 고대의 힘들과 새롭게 떠오르려는 에너지 간의 대결. 이 전쟁에는 국기가 없다. 병사도 무기도 없다.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벌어진다.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말이 전장의 일부가 된다. 예언자는 고대의 힘들이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의심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혼란은 그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번지기 시작한다. 상반된 뉴스, 소문, 의심, 언론은 분열되고 여론은 쪼개지며 누구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 한 방송사는 권력 내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보도를 시도했지만 생방송 중 신호가 끊겼다. 몇 분 후 정부는 기술적 문제라고 발표했다. 예언자는 수십 년 전 이 상황을 이렇게 예고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 오래된 것은 빛을 끄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다른 길을 찾아 나타난다. 혼돈이 커질수록 징조들도 늘어난다. 같은 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한다. 위성은 태평양 상공의 전자기장에 이상 변동을 감지한다. 몇 시간 사이에 지면 온도가 1도 상승한다. 그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예언자는 다시 말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다가올 때 지구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듣는 이는 드물다. 중국에서는 오래된 사원들이 일반인에게 문을 닫는다. 새벽에 정원을 가로지르는 빛나는 형체들을 목격했다는 승려들의 보고가 이어진다. 티베트에서는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동굴에서 고문서 하나가 발견된다. 그 안에는 산스크리트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중앙의 왕좌가 흔들릴 때 동방은 깨어날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는 징표라고 말한다. 미얀마에서는 군이 갑작스럽게 일부 지역에서 철수한다. 불교 사원 인근 지역은 격리되고 현지 소식통들은 지하에서 무언가가 반출되고 있다고 전한다. 수십 년간 보호되어 온 어떤 존재, 예언자는 그의 환시 속에서 이것을 언급했다. 그는 잊힌 유물들에 대해 말했으며 그것들은 고대 문명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 유물들이 다시 빛에 노출되면 인류의 잠든 기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동방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방도 반응을 보인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상징적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오직 시대 전환기에만 쓰이는 드문 용어다. 바티칸은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발언도 삼간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하다. 예언자는 이 침묵이 전략적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보지 못한 척하지만 이미 통제 너머의 무언가가 풀려났음을 알고 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이 아닌 아무도 명명할 수 없는 이유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경제는 요동치고 주식시장은 명확한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한다. 해외 기업들은 설명 없이 계약을 중단한다. 이것은 예언자가 전환의 시간이라 부르며 예고했던 현상과 일치한다. 인간의 법칙이 더 큰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 시기.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연속된 우연이다. 불안정한 빛을 내던 별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현상은 일본, 중국, 심지어 서방 일부에서도 관측된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위성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의 마지막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빛은 우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반영이다. 지구가 다시 태어나기 전 스스로 숨 쉬는 것이다. 70세의 인도 예언자는 전면적 전환에 앞서 진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세우며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그들은 지도자도 종교인도 아닌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 익명의 목소리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기자라고 그는 말했다. 예언자는 이 인물을 직업에 지친 사람으로 묘사한다. 거짓이 헤드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봐 온 평범한 언론인. 그의 환시 속에서 이 기자는 남한 정부의 한 참모로부터 카메라가 없는 비밀 인터뷰 제안을 받는다. 장소는 지하 주차장. 늦은 밤
빗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참모는 녹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기자는 호기심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예언에 따르면 이 대화는 계시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그 참모는 설명할 수 없는 내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조용히 시작되어 보이지 않는 흐름처럼 퍼져나갔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행동을 바꾸고 권력 프로젝트를 포기하며 오래된 동맹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죠. 기자는 의문을 품고 과학적 설명이 있는지 묻는다. 참모는 단지 이렇게 대답한다. 문제는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의도를 다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그는 자동차 좌석 위에 노란색 봉투 하나를 남긴다. 그 안에는 흐릿하게 찍힌 사진 한 장, 각국 정치 인사들의 비공식 회의 장면이 담겨 있다. 그중 기자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발견한다. 도널드 트럼프. 예언자는 이 사진이 새로운 순환의 반가소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은 카메라 밖에서 이뤄진 비공식적 만남을 보여준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표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 어떤 문서도 이 회의를 입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문은 닫힌다. 자료는 사라지고 제보자들은 자취를 감춘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기자는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남성의 목소리가 말한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니까. 예언자는 이 인터뷰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는 영적 전환의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썼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평범한 사람을 그릇 삼아 나타날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만남 이후에 기이한 현상들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시계를 맞춰도 시간이 틀어지고 전자기기들이 이유 없이 오작동하며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 시작한 아시아 대륙 위로 빛의 파장이 내려오는 꿈. 모든 것이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밀리에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 에너지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같은 시기 예언자는 서방이 내부 분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다시금 권력의 이름으로 떠오르고 세계는 또다시 그를 중심으로 나뉠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상징적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인류의 영적 불안정성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혼돈을 깨우는 자는 혼돈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편 몇 주 동안 자취를 감췄던 기자는 익명의 방송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는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며 그 안에서 정부 참모는 이렇게 말한다. 권력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더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 몇 분 만에 삭제될 수 있지만 그 영상은 이미 퍼지고 난 뒤일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이 전면적 전환의 상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이 순간부터 신뢰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 권력은 조용해지고 침묵이 새로운 권력이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저항하려 할 것이다. 오래된 종교 체계와 정치 시스템은 권위를 되찾으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억누르려 할수록 그들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쇠붙이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바람은 이미 오래된 왕좌 위를 세우치고 있다. 예언자는 또한 이 주기 속에서 자발적인 영적 운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창립되지 않으며 사원도 지도자도 없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적 각성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한 채 비슷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들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목적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 현상을 마음들의 수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질 때 처음에는 아무 의도 없이 시작했던 그 기자, 그 평범한 사람, 은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은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은 자.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거물들이 그에 대해 말하겠지만 그를 이끈 것이 용기가 아니라 운명이었음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예언자는 마지막 환시를 묘사한다. 세계 지도가 세 가지 색으로 빛나는 장면이다. 동방 위에는 금빛,
태평양 위에는 푸른빛, 서방 위에는 붉은빛. 그는 이 색들이 이성, 마음, 행동 사이의 정렬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이 색들이 서로 닿을 때 순환은 완성될 것이다. 예언자는 기자와 계시의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은 점점 내면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두려움은 영적 호기심으로 자리를 바꾸고 하늘로부터 답을 기다리던 인류는 결국 그 하늘이 자기 안에 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기록 중 하나에서 이렇게 썼다. 탐구가 거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갈 때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환시에 따르면 이 시기 세상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과 이미 태어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라진 듯 보일 것이다. 경제는 흔들리고 정부들은 머뭇거리겠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미세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날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을 지구의 새로운 호흡이라고 부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의 상태가 인류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서로를 몰라도 마음은 통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한국이 이 새로운 의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적었다. 군사력도 기술력도 아닌 부활의 상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고통과 극복의 역사, 경계로 나뉜 민족. 그러나 언젠가 이 경계는 조약이 아니라 이해로 녹아 사라질 것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적 통일은 모든 정치적 합의에 앞선다. 한 민족의 마음이 치유되면 그 몸도 따를 것이다. 기자 역시 이 시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송이 아닌 소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혹은 작은 화면을 통해 그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깊이 느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주의를 요청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것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서방 역시 자신만의 각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논란의 이름으로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불러왔던 분열은 점차 힘을 잃고 과거의 소음은 거울로 바뀔 것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썼다. 서방이 자기 내부의 갈등을 직면하게 될 때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류는 결국 자신이 만든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해 예언자는 말한다. 하늘은 짧지만 시적인 징조들을 보일 수 있다고. 빛의 기둥, 미묘한 반짝임,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는 구름들. 옛 세대는 그것을 환상이라 부르고 젊은 세대는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감각이 깨어있는 이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인식할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말한다. 예언자는 이 각성이 퍼질 때 모든 사람이 조용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본다.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새로운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선택에는 중재자도 지도자도 없다. 미래는 지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을 요구한다. 그는 설명한다. 전면적 전환은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시선의 재전환을 의미한다. 권력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각 인간의 내면으로. 그는 예견한다. 이 시기에는 사원들이 비어가고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다. 믿음은 더 이상 암송되지 않고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보다 침묵이 더 소중해질 것이며 도시는 계속 돌아가겠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더 가볍고 더 살아있는 느낌. 지구가 인간과 함께 숨쉬기 시작할 때 그때 예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예언자는 마지막 글에서 말한다. 어떤 환시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미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들판이며 예언은 인간을 산만함에서 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언은 비극의 경고가 아니라 의식으로의 초대다. 그는 당부한다. 그 시간이 오면 사람들은 신자와 회의론자로 나뉘지 말고 잠든 자와 깨어난 자로 나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한 문장을 남긴다. 변화를 들었을 때 도망치지 말라. 징조를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이 찾아올 때 귀를 기울이라. 이 글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호소로 끝을 맺는다. 이것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일부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 올 것을 형성할 것이다. 예언은 족쇄가 아니라 열쇠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의 끝에서 예언자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일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운명의 한 조각이다. 이제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당신이 느낀 것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야, 당신의 직감, 당신의 예감을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바로 이 순간 예언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내일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미래는 아직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각성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